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거냐라고 물었던 것이 네. 저게 이제 저 말이 사실이라면 네. 단순한 덕담은 아닌 것 같아요. 음.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런 정보 없이 대선에 출마하십니까? 라고 전화 통화해서 물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네. 움직임이 미국 측에서 봤을 때도 사실상의 대권 행보로 읽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일 것이고요. 거기 대답을 하잖아요.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안 나갈 것 같으면 디귿자도 꺼내지 말아라고 얘기했다면 저 안 나갑니다.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경선에 대해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등판을 하신다고 한다면 네. 매기 효과가 크겠죠. 매기 중에서도 굉장히 큰 매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관심도를 갖기 위해서는 이 특이 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뉴스도 특이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온다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관련 뉴스를 더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통해 가지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후보가 안 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다른 후보의 비교 속에서 다른 후보가 더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사실상 추대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한미 정상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선에 나갈 것인가?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한테 그때 통화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한덕수 대행의 답이 궁금하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 대행은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즉답을 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제까지 알려지기로는 김진욱 대변인님, 주변의 사람들한테 아유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했다는 얘기 이게 맞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고민 중입니다. 결정된 건 없어요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 디귿자도 끝내지 마가 거짓말이든가 아니면 결정한 것이 없다가 거짓말인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죠. 어느 쪽이 거짓말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대변인께서도 한덕수 대행 띄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거 보니까 한덕수 대행 출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거냐라고 물었던 것이 네. 저게 이제 저 말이 사실이라면 네. 단순한 덕담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런 정보 없이 대선에 출마하십니까? 라고 전화 통화해서 물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네. 움직임이 미국 측에서 봤을 때도 사실상의 대권 행보로 읽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일 것이고요. 거기 대답을 하잖아요.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안 나갈 것 같으면 디귿자도 꺼내지 말아라고 얘기했다면 저 안 나갑니다.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즉답을 피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한덕수의 권한대행은 자기 정치 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 대행은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아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아유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세요. 그래서 없어요. 라고 딱 잘랐어야 되는데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한 게 그 방증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제 아까 제가 살짝 얘기를 했었죠. 이 SNS에 글을 올렸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뭐 대국민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CNN 인터뷰랑 트럼프 대통령 통화가 겹쳐서 시간이 없어서 집무실에서 간부들이랑 김밥을 먹으면서 우리 측 논점 어떻게 할지 좀 준비를 좀 했다. 다행히 인터뷰도 정상 통화도 상대국 반응이 좀 좋더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걸 두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한 사람도 있어요. 김기영 대변인님. 김밥 먹으면서 준비한 것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어? 이거 왜 약간 정치적인 언어 아니야? 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국민들한테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소통의 언어라고 봅니다. 소통의 언어다. 소통의 언어고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에게 그런 걸 물은 건 어떻게 보면 내심이 좀 나왔다. 왜 그러냐면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 봉쇄 이게 가장 큰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그러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께서 중국의 CC에 대만의 CC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덕수 대행은 누가 보더라도 다 아는 한미 동맹의 수호자 아닙니까? 한미 동맹?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이 사람이 대응을 하는데 말을 하니까 영어로도 하고 잘 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궁금해서 당신 나올 거야?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네. 그만큼 트럼프가 신뢰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트럼프는 다른 여타 정상과 달리 탑다운 방식으로 모든 걸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통화를 통해서 이 사람 믿고 심지어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믿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대통령 나오는 거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가진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굉장히 대한민국으로서는 큰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비판할 게 아니라 좋아할 것이다. 저는 칭찬할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물어봤다는 얘기, 한덕수 대행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아니겠느냐. 그건 단순히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아니라 우리나라 측면에서, 국익 측면에서 좋은 일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대행도 한대행인데 일단 지금 현재 한대행 얘기는 전원에 따르면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뭐 결정된 건 없지만 고민 중이라는 게 한대행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주변 분위기를 좀 봐야겠죠. 근데 주변 분위기도 좀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한덕수 대행이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신뢰를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당의 후보로 등록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뭐 한 달 한 20일 정도면은 차기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또 대한민국 정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약간의 리스크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그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기자가 물어봤을 때 뭐 내가 지도부라서 말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데 뭐 그렇게 말하는 의원들이 좀 있어요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아닌데 뭐 주변에서 얘기가 있더라라는 취지였었는데 어제 물어본 거에 대해선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많은 분이 우리 당의 후보로 오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난 그걸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국정 공백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에 이게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리스크는 있지만 큰 혼란은 없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김기영 대변인님. 이게 전날 있었던 이 발언이랑 같이 비교를 해서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는 찬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대선을 이기는 게 목표고 네. 이기기 위해서는 경선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선에 대해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등판을 하신다고 한다면 네. 매기 효과가 크겠죠. 매기 중에서도 굉장히 큰 매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관심도를 갖기 위해서는 이 특이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뉴스도 특이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온다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관련 뉴스를 더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통해 가지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후보가 안 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다른 후보의 비교 속에서 다른 후보가 더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사실상 추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의 어떤 경선 과정 속에서 만약에 오게 된다면 그건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경선 쪽에서 보여주는 게 뭘까? 그렇게 네. 본다면 정책과 연륜 아니겠습니까? 경험? 그렇다면 상호 비방이 아니라 정책적인 정당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경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마다할 게 뭐 있냐? 오면 환영이다. 왜? 오면
매기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경선이 활발하고 선의의 경쟁이 활발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진욱 대변인님, 민주당 입장에서 한덕수 대행은 매기입니까? 고래입니까? 멸치입니까? 뭡니까? 글쎄요, 뭐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뭔가 생각이 있으시면 빠르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는 길일 테니까요. 지금 계속 그 자리는 권한 대행의 자리에 있고 마음은 이미 국민의힘의 경선에 가 있다고 한다면 저 자리를 지금 지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지금 우리나라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당했을 때 국정이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리를 끝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압박하신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셨어도 얼마든지 시스템으로 지금 국정이 잘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걸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럼 그 당시엔 몰랐었던 걸까요? 이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한덕수 권한대행께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아마도 빠르게 선택을 하시는데 참고하셔야 할 사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6년도에 반기문 전 그 유엔 사무총장 사례를 우리는 많이 목도했습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고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진짜 나라의 큰 어른 같은 분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저 대선에 출마하시겠다고 얘기하시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의 그 명예에,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 존경받는 관료 인생 50년을 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 봉사했다고 하는 그런 존경받는 관료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노욕을 품은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선택은 가급적이면 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앞서서 좀 비슷한 사례가 있긴 있었죠. 김기영 대변인. 뭐 지금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도 나왔고 황교안 전 대행 사례도 사실 대행을 하다가 또 이제 후보로 나오게 된 뭐 그런 케이스긴 한데 앞선 전례가 안 좋지 않느냐, 오는 게 과연 국민의힘한테는 또 플러스겠어? 약간 이런 취지의 좀 얘기로 들렸거든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윤석열 정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이제 진보 정부에 들었는데 이런 국회는 처음이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9번의 탄핵, 그다음에 입법 독주에서 우리가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국정 발목 잡기였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한덕수가 한 독수가 됐다.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네. 한덕수의 재발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발견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민주당이 강하게 세차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맞으면 맞을수록 강해지는, 어떻게 보면 강철같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존재감이 커졌죠. 근데 지금은 한덕수를 넘어서 독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풍전등화의 위기인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부정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만약에 2명을 임명하지 않을 때 사실상 마비가 되는 상황.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한쪽으로 확 기울어진 진보 위주의 어떤 헌재 재판의 어떤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권한대행으로서 저는 역할을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전의 사례가 뭐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전반적인 상황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정치 이력에서 봤을 때 사실상의 정치인이 됐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를 한 독수로 만든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가만 놔두면 됩니다. 근데 끊임없이 견제하고 공격함으로써 한덕수를 한 독수로 만드는 거 아닌가? 네. 지금의 한 독수는 민주당이 만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김진욱 대변인님. 한독수,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시즌 2를 예고하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민주당 탓을 자꾸 하시는데 민주당과 대화,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견제를 해야 할 의무를 그 국민들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고 국회에서 입법 발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40번,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중에 9번을 하셨죠. 네. 이렇게 계속해서 만약에 하실 각오가 있으시다, 그래서 한덕수가 아니라 한독수를 고집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